안녕하세요.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제가 그 최근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. 그래서 지난 한 2-3일간 이거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좀 해보고, 그래도 아마 저희와 같은 아이가 사실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자폐 부모 세미나라든가 자폐인들의 그 이제 트랜지션, 그 티네이저에서 어덜트로 가는 트랜지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들으러 다니거나, 혹은 아이들의 발달 증진을 위한 어떤 그런 세미나를 들으면, 저희 아이는 항상 그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 있어요. 그 작업을 물론 이제 어그리합니다. 그분들이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건 어그리해요. 당연하죠. 자폐인들이라고 잡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, 잡을 가져야 되고 그들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생활 기술을 가져야 되고, 또한 또 그에 걸맞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생활 수준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커뮤니티에서 할 일이죠.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런 데서 예외예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항상 그런 세미나를 갔다 오면 제가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속해 있지만 또 따로져 있는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내 생각에는 나도 이 그룹에 속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룹은 우리 아이하고 맞지 않는 그룹이라서 그래 세퍼레이트 되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아요. 왜냐하면 그런 세미나에 가면 말을 할 줄 아는 아이, 그 다음에 직업 훈련이 가능한 아이, 등등등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저희 아이는 none of them이에요.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. 그래서 outside예요.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데를 꼭 내가 가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, 혹시 내 아이는 못 도와주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세미나도 가고 자료도 모으고 합니다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중증 장애 아이로서 아이가 감당하고 가야 될 세상, 아이가 경험하고 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회의가 들어요.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펀드라는 게 들어갑니다. 돈이 들어가요. 그게 직업훈련이 됐든 뭐든 됐든. 그러니까 어디를 왔다 갔다 하든 트랜스포테이션, 교통수단을 제공하든 거기에 모든 돈이 다 들어가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. 모든 서비스들이.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다 제외 사항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못 받으니까 이 아이는 중증이라서 이런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조금 left out 된 느낌이에요. 버려진 느낌이에요. 근데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최근에 만난 중증 장애 부모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이기도 해요.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, 혼자서 살 수 없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제 의견에 동감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말도 좀 하고 그래도 학교 생활도 좀 하는 친구들은 이런 서비스가 밖에 있으니까 다 찾아서 아이를 훈련시키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. 이제 그런 게 어베일러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, 저희 아이는 그런 게 어베일러블한데도 못 받으니까 부모로서 조금 속상한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profound autism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들었어요. 2주 전에 제가 이 단어를 들었는데 그때는
별로 개의치 않다가,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티즘에 관한 자료는 제가 수시로 일주일에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씩 찾아보니까, 근데 그 단어가 며칠 전에 갑자기 다시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이 profound autism이란 단어를 쓴 단체가 또 처음 쓰기 시작한 단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단체가 어디냐면 The Lancet Commission이라는 곳이에요. 이 랜셋 커미션이 그러니까 저도 찾아봤어요. 저도 처음 들어보고 랜셋 커미션이 뭔가 그랬더니 The Lancet이라는 회사는 그 메디컬, 그다음에 파마스루컬, 그 의학적, 약학적, 그다음에 월 사이언스,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의해서 그 건강에 관한 모든 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 논문을 발표하는 곳이에요. profound라는 단어 자체는 이 사람들이 처음 쓴 건 아니지만 profound autism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. 랜셋이라는 메디컬 리서치 그룹에서 나온 거예요.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더라고요.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의학을 전공했거나 관련 그런 분야에 계신 분은 아실 만한 회사예요. 근데 저는 처음 들어서 그랬더니 이 리서치 회사로는 굉장히 큰 회사라는 거를 최근에 저도 알았습니다. 이 회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profound, 그 자폐가 심히 깊은 아이들,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요. 이 아이들은 그 장애 진단 그 책이 있어요. DSM-5라고 하는 disability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. 근데 그거에 따로 구분해서 넣어야 된다 그래요. 지금 미국은 자폐 분류가 mild, moderate, and severe로 나눠져 있거든요. 근데 이 profound는 이 severe보다 더 밑인 거예요. 더 심각한 아이들인 거죠. 저는 저 아이가, 그러니까 제가 이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레벨 3였어요. severe autistic. 근데 이분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고 이분들이 캐러거라이즈 한 걸 보고 나니까 우리 아이는 profound autism으로 가는 게 맞다. 레벨 3조차도 안 되니까. 왜냐면 레벨 1, 2는 그러니까 mild, moderate은 mild 같은 경우는 비장애 아이들과 거의 동등한 선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애들이요. 물론 이제 사회적 관계라든가 커뮤니케이션, 그러니까 소통의 어려움이 이런 건 있지만 가능한 아이고, moderate은 마찬가지예요. 가능은 하지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, 시비어드 중에도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적 장애만 없으면 아이들은 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. 왜? 말하고 쓰고 듣고 계산하고가 가능하니까.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이제 그 상동 행동이라고 그러죠. repetitive behavior라든가 steaming이라든가 all kinds of, 그러니까 어떤 physical self harm이라든가 aggression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애들은 또 이렇게 카테고리 3에 분류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. 근데 이 랜셋 커미션, 이 랜셋 리서치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고 한 이 카테고리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라고 써 있냐면 non-verbal or minimally speaking, 아주 작은 단위로 말을 하거나 아예 말을 못하거나, 그리고 IQ가 lower than 50, 그 다음에 extensive long-term care, 아주 오랫동안 기간 동안의 케어를 요구하는 아이들은 이 profound autism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IQ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. 어티즘 아빠로서. 어티즘 아이들이 그 IQ 테스트 할 때 포커스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그리고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대충 찍찍찍 긋고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IQ가 테스트가 정확하지 않죠. 그러니까 IQ 테스트는 젖혀놓더라도 그 대신 저희 아이 같이 지적장애, 인지장애,
포함하고 있으면 저는 뭐 IQ가 저기 IQ 그 안에도 들어간다고 봐요.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요. 이것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.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냐? 그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 more support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고등학교까지 갑니다. 제가 지난번 한 두세 번째 전 영상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것인가,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것인가라고 얘기한 영상이 있어요. 거기 보면 저희 아이는 서티피케이션을 받는다 그래요. 그건 선생님하고 확인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디플로마, 졸업장을 받으려면 성적이 매겨진, 즉 A, B, C, D로 그레이드가 된 그게 있어야 성적표가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성적표가 안 나오니까. 근데 저희 아이는 outstanding, satisfactory, 우수하거나 만족스럽다라는 얘기가 끝났어요. 거기 A, B, C, D라는 카테고리가 없어요. 그 성적이 기록이 되질 않기 때문에 certification으로 끝난다. 그 얘기를 듣고 좀 그래서 뭐 디프레스라고 하면 디프레스고 좀 좌절이라면 좌절이긴 한데 뭐 어떡하겠어요. 아이가 그런 중증 장애를 안고 있으니까.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따로 카테고리 해놨을 때 이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받을 서포트가 또 따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 막연한 희망 때문인 것 같아요. 저는. 근데 왜냐하면 미국 질병센터에 의하면 질병예방센터에 의하면 CDC라고 그러죠. 코비드 때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. CDC. 전체 자폐 인구 중에 26.7%가 이 profound autism, 아까 말씀드린 그 캐테고리 있잖아요. 이게 그 세 가지 말을 못하거나 minimally speaking 하거나 혹은 IQ가 낮거나 50 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 care, 그러니까 도움 혹은 관리 혹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26.7%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예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는 제가 아이로 보니까 제 아이니까 그런데 제가 주변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중증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의대로 profound autism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봬요. 어른들도 뵙고 저희 아이 또래 애들도 보고 그 밑에 애들도 보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profound로 하려면 이 categorize 방금 전에 세 개 말씀드렸던 거 외에 또 뭐가 더 필요할까? 그래서 CDC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또 제공합니다. 그 세 개 말고도 24시간 슈퍼비전, 그 감독이 필요한 친구,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,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24시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, 그리고 다른 중증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, 심뜸이라고 그래요. 그 증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.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하거나 어떤 행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, 이제 윌체어에 있는 분이라든가 간질이 있다거나, 그러니까 어티즘이라고 단순히 어티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다른 분들이 더 많은 아픔도 있고,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 바울 무브먼이 그러니까 그 대장 운동이 그 컨트롤이 안 돼서 그냥 똥을 싸는 그냥 변을 보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요. 성인인데. 근데 그런 친구들. 그다음에 말이 안 돼서 그리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의사 표현이 안 되는 애들. 요 두 가지를 그 위에서 말한 랜셋 커미션에서 말한 세 가지에 CDC는 이 두 가지를 더 붙였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
말을 못하고 혹은 아주 적은 단어로 얘기할 수 있고 IQ가 50 이하고 이거는 뭐 개인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거의 동의하는 편이긴 하고 그다음에 롱텀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플러스 24시간 관리 감독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다음에 자폐 증세 중에 시비어한 거 상동행동이라든지 어떤 그 움직임이나 행동에 제한적이 있는 사람들 그 만약에 어떤 그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떤 메디컬 리드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향상시키기 어려운 사람들, 말 못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 이 정도로 그 카테고리에 정해서 profound autism이라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어보고 나니까 저한테는 더 make sense인 거예요. 더 와 닿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자폐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자폐고요. 자폐 1, 2, 3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룹이 또 있다라는 거를 이 리서치를 한 란셋 커미션에서 알려줬고 또 저도 제가 지금 찾아서 읽어볼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 용어 정리에서는 조금 현재 아규멘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그 아산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. 그 뭐냐면 Autism Self Advocacy Network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약간의 지금 이 정의, definition, profound autism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아규멘트가 있어요. 뭐 이거는 언제나 그 뭐가 새로 나올 때면 그 컨플릭은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. 그러나 이거를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저거를 제도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DSM-5나 DSM-5가 지금 리바이즈 된 지가 꽤 거의 10년 다 됐거든요. 제가 예전에 석사학위 공부할 때 DSM-4를 가지고 배웠어요. 그 이제 it's been a long time ago. 근데 it's been long ago.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리바이즈 됐는데 요거를 다시 거기에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행정 분류로 다시 넣어야 된다가 서브렛으로 넣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부모의 입장이라면 전 동의합니다.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. 저희 아이도 지금 그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많이 없어서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제 15살에서 16살 이제 내년 16살 되고 곧 17, 18 되면 학교에서 나와야 되고요.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서포트가 학업적으로는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학업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받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이는 공부를 못했어요.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 profound 이 autism이란 단어가 저는 확정이 되어서 이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다 부어주자 이거죠. 왜냐면 이쪽의 아이들은 직업훈련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베네핏을 리지오널 센터든지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이라든지 디파트먼트 리해빌리테이션 재활 부서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자기들을 디벨로퍼 형성시킬 수 있는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예 그걸 못하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한테 들어가는 펀드만큼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한테도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facility, opportunity 얘들이 가서 놀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이 profound autism이라는 단어를 어떤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거예요. 어차피 자폐 아이들끼리 뭉쳐도 알아요. 자폐 이 마일드 모듈 아이들이 이 시비어하거나 그 밑에 우리 아이 같은 애들을 놀려요. 그거 되게 신기한데 이거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티징할 수 있고 불링할 수 있죠. 그럼 뭐 휴먼 네이처니까 그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도덕적으로 에티컬리 가르치는 거죠. 어쨌든 그건 가르치면 되는 부분이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
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 도움이 더 필요하면 이런 카테고라이즈가 돼 있어야 사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저소득층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한 달에 인컴이 수입이 이 정도 안 되면 당신들은 저소득층이야. 그래서 뭐 이것저것 나라에서 줄게 이런 그 제도처럼 이런 프로파운드 어티즘 아이들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이 프로파운드 어티즘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 더 많은 서비스 혹은 이들이 이외 아이들 그 마일드 모더레 시비어 요 카테고리 기존 트래디셔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애들이 받는 서비스만큼 그들이 받는 잡 오퍼튜니티 서비스만큼 이 프로파운드 어티즘 애들한테도 어떤 동등한 뭐 좀 레스라도 비슷한 서비스가 가야 된다고 제가 요 며칠 동안 굉장히 고민했던 것입니다. 혹시 처음 들었다면 처음 들으셨다면 이런 자료들이 프로파운드 어티즘에 관해서 군데군데 나옵니다.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